자, 그 다음 장 보십시오. 자, 6쪽에 보시면은, 자, 이 앞에서 보면은, 말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기, 앞에 사진에 보면은, 거기 하단에서 두 번째 칸의 왼쪽에 보면은,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들 해가지고 나온 거 보이죠? 보이죠? 국회의원 남양주시 해가지고 김한정 나오는 거 보이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고발장에 여기 첨부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매뉴얼에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이에요.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을 보면은 투표 용지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자, 첫 번째 보면 6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게 제가 한 면입니다. 자, 투표 용지가 한쪽 면으로 치우쳐서 인쇄될 경우, 투표 용지가 한쪽 면으로 치우쳐서 인쇄될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 정면에 있는 후면 용지 가이드가 정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정하라. 이건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에요. 하드웨어 혹시 만약에 이제 종이가 그 나온 부분에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걸 조정하라는 이런 취지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투표용지가 좌우 여백 조정하는 방법이 프린터에서 하드웨어 조정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여백 조정, 좌측 몇 미리, 10mm, 우측 10mm 이거 조정하는 이것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네? 그런데 이것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왔다고 이게 뭐 부정선거 증거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미친 소리 아니에요? 네? 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다 있다니까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이 교회 정말 개탄스러운 게 최소한 더플랜 영화를 제가 이번 다운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두세 번을 봤는데 더플랜과 민주당의 김어준이가 거짓 선동을 할 때는 쉽게 말하면 고등학생 수준, 고등학생의 어떤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만을 목적으로 만든 다큐 영화가 이제 더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플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기초 사실관계, 이제 개표 상표는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데 개표 상표 있거든요. 그 하나의 투표함이 투표 분류기를 지나게 되면은 개표 상표 한 장이 출력이 되는데 거기 나머지 이제 심사집계부에서 수기로 다 기재를 합니다. 수기로. 다 그 개수기를 통해 가지고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된 투표용지 개수만큼 수기로 다 기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정확하게 명시가 다 돼 있어. 더플랜에는 실제 개표 과정, 절차가 세세하게 그냥 기초 사실관계를 다 언급을 해요. 다 짚어줘. 그런데 이번에 민경욱이가 만든 이제 그게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그 다큐를 보면요. 완전히 유치원 상대로 유치원생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쉽게 말해서 거짓 선동 기망을 목적으로 만든 다큐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초 사실관계가 없어요. 아예. 네? 민경욱이가 주장하는 그 영화에 보면 기초 사실관계 개표 사안표 언급도 안 나옵니다. 개표 사안표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자개표, 해킹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은 제가 골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개표 시스템이에요. 수개표 시스템. 육안으로 확인된 거. 자동 분류기는 하나의 우리가 육안으로 이거 분류하는 거, 일일이 분류하는 작업을 기계에 맡겨가지고 분류 기능을 시간만 좀 단축시킨 거예요. 이게 득표가 아닙니다. 득표수가 아니에요. 그냥 100매만큼 나눠 묶어놓은 거. 100매 단위 묶어놓은 것을 심사집계부에서 개수기를 통해서 그 100매가 정확하게 1번에 1번으로 100매가 간 게 맞는지 육안으로 다 확인을 해요. 이걸 참관인들이 다 감시를 합니다. 카메라 다 켜고. 다 감시하고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이제 득표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재분류로 나와 있는 거. 재분류로 나와 있는 거는 육안으로 이제 유효표, 무효표 구분해가지고 그걸 합산해요. 네? 이게 지금 우리 그 선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개표 시스템을 이거 민경욱이 만든 거 이 다큐에서 아예 언급을 안 하니까 아직도 뭐 전자개표 해킹해가지고 득표가 바뀐다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개표 상표에 수기로 득표수가 기재되어 있는 걸 다 사본 복사를 해가지고 개표 현장에서 다 나눠주는데, 네? 거기 참여했던 기자들, 양측 후보차에서 보냈던 뭐 보좌관들, 그리고 참관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 그 사본을 저도 제 사무실에 가면은 지난 선거 때 개표 상표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한 200명? 한 150명에서 한 150명 가까이 돼요. 매 투표소마다 한 장씩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구동 같은 경우는 본 투표수만 해도 한 10군데인가? 어쨌든 그 정도 됩니다. 많아요. 그러면 10장이 나오는 거야. 10장도 아니지. 하나의 한 그 정도 나와요.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나오면은 그걸 전부 다 묶어놓은 이걸 내가 갖고 있다니까. 수기로 기재는 거 복사된 걸. 사본을. 그런데 해킹을 해가지고
선관위 홈페이지를 해킹해가지고 득표로 숫자를 바꿔치겠다. 아니, 내가 이거 원본을 갖고 있는데, 원본의 복사본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 이게 도대체. 네? 그런데 이런 시스템조차 더 플랜에서는 기초 사실관계를 다 언급을 하면서, 네? 걔네들은 더 플랜에서는 그걸 강조했었어요. 재분류. 아니, 그때 당시 제가 앞에 보셨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자, 투표용지가 선 하나만 그어져 있는, 네? 노트식 이제 투표지다 보니까, 그 도장 인주가 조금만 선에 물려도 다 재분류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분류되는 분류가, 그러니까 비율이 하나의 투표함을 개합을 했더니, 투표지가 1번, 2번, 1번, 2번 이게 하고 나머지 이 기계가 분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재분류로 가거든요. 이 재분류로 나오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대략 한 3%가 된다는 거예요. 3%. 김문희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3%가 되는데 이 재분류된 투표용지를 실제 심사집계부에서 유관으로 유효표, 무효표 이걸 문제라고 박근혜 이거 하면서 한 건 했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투표 분류한 게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면 재분류된 것을 똑같이 또 분류를 하면은 그 김문희의 주장하는 그거예요. 김문희의 주장했을 때는 아니 정상적으로 분류된 게 50대 50으로 나왔으면 득표수가 그 재분류가 유관으로 분류한 것도 똑같이 50대 50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정상이 아니냐?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재분류된 것을 해보니까 박근혜가 60%, 문재인이가 40%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1.5라는 상수가 생긴 겁니다. 네? 이걸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이제 거기 김호준이가 선동한 거예요. 근데 김호준이가 뭘 놓치는 줄 아십니까? 네? 이 친구 뭘 놓치는 줄 알아요? 그 지난 박근혜 대통령 그 당선될 당시에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투표율이. 네? 그때 사실은 이제 그때 아마 기억하실걸요? 박근혜 대통령 선거 운동 거의 막바지에 갈 때 국정원 발 알죠? 댓글 공작 해가 이게 언론 엄청난 이슈가 됐었어요. 2012년도 12월 그때 뭐 알지 않습니까? 언론부터 해가지고 국정원 여직원 거기 오피스텔에 거기 급습해가지고 막 언론이 난리가 났단 말이야. 어떻게든 저놈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론을 이 민심을 투표 표심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그런 공작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나 아픈 병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투표소 다 간 거야. 그런데 투표용지가 이게 줄 하나로 1번, 2번 구분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손이 떨려가지고 박근혜를 찍고 싶은데 찍다 보니까 선이 딱 물려. 이러면 이게 다 재분류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재분류로. 네? 그러니까 고령층의 유권자가 투표한 것들이 재분류로 많이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재분류를 유관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당연히 박근혜 표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빼버리고 그냥 주장하다 보니까 야, 기계가 분류한 게 50대 50이면은 유관으로 재분류된 것도 한 것도 50대 50이 나와야지. 왜 그거는 유별 전국적으로 거의 다 비슷한 수치로 해가지고 박근혜가 1.5의 비율 때문에 더 많이 나와. 왜 6대 4로 나와? 이래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그들의 선거기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번에 그 민경호 걔네들 뭐라고 선동합니까, 지금? 네? 민경호가 이번에 부정선거를 상수 63대 36이라는 이제 사전투표 가서도 그러고 있죠, 걔네들은. 얘네들은 이제 사전투표. 왜 본투표가 50대, 아니, 본투표를 개헌했는데 본투표가 5대5로 나왔으면은 사전투표도 5대5로 나와야지 정상인데 왜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하다 6대4로 나오냐? 민주당이 6이 나오고 왜 국민의힘이 4로 나왔냐? 이제 이거까지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네? 민경호, 공명은 전부 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놓치고 있느냐? 아까 말했죠. 2017년도에 2017년 문재인이가 당선되고 나니까 이 가짜투표용지 부정선거 논란에 우리 자유외국진이 다 퍼져버렸다니까요. 자유외국진이. 우리 본투표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사전투표 비율이 아니 사전투표하면 도둑 맞는다며. 네? 사전투표하게 되면 그때 2017년도부터 보수진영에서 야 사전투표하지 맙시다. 사전투표하면 내 표가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본투표에 다 같이 참여하십니다. 여러분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나요? 없어요 정말. 네? 나도 그런 그 스티커부터 해가지고 수도 없이 내가 받았는데 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도 아니고 아니 자기네들이 네? 사전투표하면 또 표 도둑 맞는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본투표 하라고 선동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다 사전투표 하지 않고 본투표를 몰리는 것은 팩트 아닙니까? 그럼 얘네도 이걸 빼버린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당연히 사전투표는 당연히 민주당이 당선될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더 득표율이 많지. 이번에 최춘식 의원, 아까 기자회견에서 제가 낭독해드렸죠. 이런 최춘식 의원 자기 말로 직접 말하잖아. 직접. 제가 서북청년단 유튜브 계정에다 어제 올려놨습니다. 자기 말하잖아. 사전투표하면 먼저 열렸는데, 거기는 사전투표 먼저 열렸는데 민주당 후보가 3, 4천 표가 앞섰어. 아니 이번에 사전투표 직전에 민주당 도지사와 시장의 파주시장에 현금 이제 선심성 금품 살포를 한 거죠. 응? 이번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거기에 1인당 50만 원씩 해가지고 4인 가구당 200만 원씩 선거 하루 전날에 현금으로 통장에 다 꽂혔대. 네? 꽂히다 보니까 최춘식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유권자 어르신들이 사전투표에 또 많이 몰렸네. 자기네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몰렸는데 사전투표에서 진 거야. 졌어. 그래서 이분은 자기 생각, 이거는 내가 졌구나. 생각했는데 본투표함이 열리니까 이게 격차가 계속 좁혀지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3,900표를 이긴 거예요. 역전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입으로 한다는 말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부정선거, 민경욱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건 부정선거가 아니고서는 이럴 가능성이 없다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네? 자인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이런 자가당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